자, 삼성전자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김프로입니다. 자, 오늘 6월 4일 목요일이고요. 오늘 코스피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외국인이 시장에서 천문학적인 매도 물량을 쏟아냈고 삼성전자를 포함한 전기, 전자업종이 직격탄을 맞았죠. 지금 차트를 보시면서 많이 불안하실 텐데요. 하지만 저는 오늘 이 흐름에 대해 냉정하게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의 하락, 오히려 분할 매수에 대한 생각도 하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근거를 3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삼성전자를 들고 계신 분, 오늘 하락을 보고 불안하신 분, 혹은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하나 고민 중이신 분들은 집중해서 끝까지 봐주세요. 저는 이전에도 시장이 외부 충격으로 흔들릴 때 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업의 문제가 아닌 이 매크로 충격은 오히려 기회다. 그리고 지금도 그 공식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하락한 이유 3가지로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글로벌 시장 상황을 보시면 이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이 완전히 결렬되면서 중동에서 다시 군사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미군 기지를 직접 공격했다고 발표했고 이 소식 하나로 국제유가는 배럴당 96달러를 돌파하면서 100달러 선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고유가는 곧 고물가입니다. 고물가는 또 고금리로 이어지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이미 4.49%로 심리적인 저항선인 4.5%에 바짝 붙어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99.5를 넘기면서 강달러 기조가 굳어지고 있고 공포지수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유가, 고금리, 강달러의 삼중고 속에서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했고 그 충격은 고스란히 국내장까지 전이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하루아침에 13.6원 급등해서 1,530원을 돌파했습니다. 2개월 만에 최고치인데요. 환율이 오른다는 건 이 외국인들 입장에서 한국 주식을 들고 있을수록 환차손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이 팔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오늘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6조 3천억 원을 넘게 순매도했고 삼성전자가 그 집중 포화를 맞은 겁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삼성전자에 무슨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거시경제 불안이 만들어낸 외국인들의 패시브 물량 출회가 전부입니다. 기업이 나빠져서 파는 게 아니라 환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파는 겁니다. 이 차이는 투자 판단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하락 중에도 증권가에서는 정반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SK증권은 하반기 메모리 재평가가 본격화될 것이라며 삼성전자 목표가를 61만원으로 상향했습니다. 불과 2달 만에 40만원에서 61만원으로 53%나 올린 겁니다.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85조 원이지만 키움증권은 100조 원까지 가능하다고 전망했습니다. 범용 D램과 낸드 가격이 전분기 대비 각각 55%, 72% 오를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메모리와 파운드리를 동시에 가진 유일한 회사라는 겁니다. SK증권 역시 삼성전자는 메모리 3사 중 공간 여력 우위, HBM 시작 진입 본격화, 파운드리 수주 확대 등 이익 창출력 대비 현저히 저평가돼 있다라고 명시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삼성전자에는 지금 다른 반도체 기업이 갖지 못한 3가지 고유한 모멘텀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는데요. 첫째, 지난 3월 GTC에서 젠슨왕 CEO는 수만 명의 청중 앞에서 AI 추론 전용 칩 그록3 LPU를 공개하며 우리에게 그록칩을 생산해준 삼성에게 감사하다고 직접 말했습니다. 파운드리 업계에서 엔비디아 CEO가 공식 행사에서 특정 위탁 생산 업체를 직접 언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삼성전자는 HBM4 메모리 공급에 더해 핵심 AI 추론칩 생산까지 맡으면서 엔비디아 AI 공급망의 핵심 파트너로 완전히 자리를 굳혔습니다. 둘째, 업계 최초 HBM5 공개로 확인된 기술 주도권입니다. 컴퓨텍스에서 삼성전자는 경쟁사 중 가장 먼저 차세대 규격인 8세대 HBM5 실물 모형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5월 HBM4E 샘플 출하를 세계 최초로 마친 데 이어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다음 세대를 선보인 겁니다. CTO는 현장에서 절실함을 가지고 기술 개발을 하고 있다. 기술로는 1등을 할 수 있게 준비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단순한 의지 표명이 아니라 실제 제품으로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셋째, 파운드리 턴어라운드의 가시화입니다. 오랫동안 삼성전자의 발목을 잡아온 파운드리 사업부가 드디어 살아나고 있습니다. 2026년 1분기 파운드리 가동률이 80%를 넘기며 1년 만에 최고 수준을 회복했고 삼성은 흑자 전환 목표 시기를
기존 2027년에서 2026년으로 앞당겼습니다. 그럭3 LPU 수주에 더해 테슬라,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로부터 대형 수주를 연달아 확보하며 파운드리 사업부가 이익기여 구조로 본격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할 매수를 권장드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을까요? 지금 하락 구간에서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는 방식을 권장드립니다. 바닥을 정확히 잡으려는 욕심보다 좋은 가격대에서 조금씩 담아가는 전략이 훨씬 현실적이고 안전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현실적인 문제가 있죠. 일상생활을 보내시느라 바쁘신 우리 주주분들, 장중에 얼마나 빠졌는지, 어느 가격대에 분할 매수를 시작해야 하는지 실시간으로 파악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으시죠. 불안한 마음에 이미 빠진 가격에서 손절을 하시거나 반대로 타이밍을 놓쳐서 반등 이후에야 뒤늦게 따라 들어가는 상황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반복적으로 겪는 가장 아픈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외국인 매도 압력이 어느 시점에서 완화가 될지, 분할 매도를 어느 가격대에서 시작을 하는 게 적절한지 구체적인 대응 가이드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를 보유 중이신 분, 지금 어떻게 대응할지 방향을 잡고 싶은 분은 삼성 보유, 아직 진입하지 않으셨고 지금 저점 분할 매수 시점을 노리시는 분은 삼성 매수 라고 제가 상단에 띄운 지금 이 번호 010-3436-7531 이 번호로 문자 보내주세요. 개별 대응이다 보니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쯤에서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외국인이 연속으로 파는데 그냥 따라 파는 게 맞지 않나요? 외국인이 파는 이유를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지금 외국인의 매도는 이 환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오는 물량입니다. 기업이 나빠져서 파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증권사 목표가는 연일 상향되고 젠슨왕은 무대 위에서 직접 삼성에게 감사를 외쳤으며 파운드리 흑자 전환은 예상보다 1년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이게 나빠지고 있는 기업의 모습입니까? 정반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와 달리 메모리와 파운드리를 동시 보유한 세계 유일의 종합 반도체 기업입니다. AI 학습용 HBM을 공급하고 AI 추론용 LPU도 생산하고 차세대 HBM5 기술도 가장 먼저 선보였습니다. 이 회사가 지금 외부 충격으로 눌려 있는 겁니다. 이 상황을 위기로 볼 것인지 기회로 볼 것인지 그 선택이 6개월 뒤 수익률 차이를 만들어낼 겁니다. 오늘 내용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되니까요. 이것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도와드린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 또한 과거에 여러분과 똑같은 막막함을 많이 겪어봤기 때문인데요. 2022년에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시장 전체가 크게 하락했던 시기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저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틈틈이 주식을 했었었는데 회의실 구석이나 화장실에서 몰래 스마트폰으로 계좌 보면서 한숨만 쉬었던 날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워낙 우량주니까 시간 지나면 알아서 회복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버텼었는데 이게 확실한 기준조차 없으니까 계좌 손실은 점점 커지고 일상생활조차 집중하기 어려울 만큼 스트레스가 정말 심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어떤 주식이 먼저 올랐는지 아시나요? 처음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 로봇이 된다, AI가 뜬다 하면서 대기업 투자 뉴스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갔었는데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남들이 다 그런 뉴스에만 관심 가질 때 2022년 말에 가장 밑바닥에 있던 2차전지에 집중을 했었습니다. 왜냐면 당시 전기차 수요가 일시적으로 둔화된다는 악재 뉴스가 도배되고 있었지만 제가 주목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일상 속에 이미 아파트 주차장이나 대형마트마다 이 전기차 충전구역이 법적으로 의무화가 되면서 강제적으로 늘어나는 인프라의 변화가 눈에 띄게 일어나고 있었죠. 여기에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들이 내연기관 생산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들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었고 전 세계 모든 자동차가 결국 이 배터리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대한 산업의 방향성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겠다라는 명확한 결론이 섰던 겁니다. 결국 이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를 만드는 기업의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저는 남들이 다 포기할 때 2차전지 하나에 철저하게 집중을 해서 2023년에 계좌 손실을 메꾸고 빠르게 회복해냈었죠.
하지만 이 2차 전지가 오른다는 걸 알아도 기업마다 들고 있는 이 기술력들이 다 다르고 주가가 흔들리는 이 등락폭도 전부 다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도 이 기업에 대한 분석과 기업에 대한 가치를 좀 판단을 하고 진입을 하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하시는 분들의 마음 제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여러분은 제가 겪었던 이 시행착오를 좀 피하셨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010-3436-7531 여기로 삼성 그리고 보유 또는 매수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최대한 빠르게 이 문자 확인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명확한 대응 이어나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보신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 제가 아주 특별한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방금 제가 2차전지 이야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의 일시적인 악재에 가려져서 남들이 전혀 쳐다보지 않고 있을 때 지금 메이저 자금들이 조용히 진입 기회를 노리고 있는 하반기 핵심 주도주 리포트를 선물로 준비했으니까요. 주주님만 꼭 놓치지 마시고 이 선물까지 함께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선물은 요즘 굉장히 핫한 이 AI와 관련된 종목인데요. 자, 그런데 이 AI가 사용되는 곳이 굉장히 또 많고 용량도 크다 보니까 전기가 부족해져서 이 전력난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이 데이터 센터가 쓰는 전기량이 우리나라 전체 사용량의 2배가 넘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 기업들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숙제가 바로 이 전력난을 해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전력난을 해결하려고 발전소를 더 지으려면 이 10년이 넘는 시간이 걸리는데 당장 내일 전기가 모자란데 10년은 너무 길죠. 그래서 오늘 가져온 게 가상발전소인데요. 이 가상발전소는 정부와 기업도 큰 관심을 보이는 핵심 사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상발전소는 뭘까요? 실제로 발전소를 짓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전기들을 네트워크로 묶어서 하나의 발전소처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인데요. 예를 들어서 전기차 배터리에 남은 전기를 전력망에 다시 팔아서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전국의 남은 전기들을 AI가 모아서 마치 하나의 거대한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거죠. 사실 지금까지는 전기를 절약해야 한다 이렇게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이 조건 자체를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이 발전소를 무작정 지을 수 없다면 있는 전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쪼개서 쓸 수 있느냐가 핵심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이 가상발전소가 앞으로의 시장을 지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미 테슬라에서는 일본에서 가상발전소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했고요. 우리나라 정부도 제주도에서 이미 시범 사업을 운영하는 중이죠. 결국에는 이 가상발전소, 즉 VPP 사업이 미래의 핵심 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이 중에서도 무려 5년 전부터 이 가상발전소를 준비해온 특정 종목 한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기업은 다른 경쟁사들이 이제 막 가상발전소 사업에 뛰어들 때 이미 5년 전부터 대기업들과 인프라 구축을 마쳤고 범용성 또한 한 가지에 묶여 있는 게 아니라 아파트, 상가, 공장, 그리고 전기차 충전소까지 서로 다른 에너지를 컨트롤하는 독보적인 통합제어 기술을 이미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에너지 효율을 뽑아내는 기술력이 시장 평균보다 이미 30% 이상 앞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렇다면 올해 2026년 분산에너지 특화 사업이 본격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기업의 소프트웨어가 전국에 깔리게 되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이 수익의 길목을 지키고 있어야 큰 수익을 가져간다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정말 공들여서 분석한 이 종목 정말 궁금하시죠?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번호 010-3436-7531로 선물이라고 2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분석한 리포트와 함께 종목명까지 바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선물로 우리 구독자분들이 조금 더 여유있고 성공적인 투자 이어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프로였습니다.